자, 토익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오늘 수업하기 전에 한번 영어 발음에 관련해서 우리 시크릿의 Magic이라는 노래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한번 동영상 먼저 한번 볼게요. Let's play the magic show. Let's go.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we are magic. 그녀라는 마치 흐르면 빠져버릴 Mexico. 소리 높여 따라 불러봐. We are magic. 볼수록 더 매력 있게 다가갈게 당당하게 보여줄 듯말 듯 힘들게 알 듯말 듯 신비하게 빠져들 걸 baby. 보면 내가 waiting. Won't stop till stop 내게 다가와 말해줄게 날 비밀을. Let's secret time. My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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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agic, magic, magic. My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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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agic, magic, magic.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시크릿의 Magic이라는 동영상을 들었는데요. 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어 발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영어 발음에 우리 한국말에는 지읒 발음 하나밖에 없는데요. 영어에서는 크게 이 지읒이 두 가지로 발음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요 발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Z 발음이고요. 두 번째는 요 발음이 되겠고요. 굳이 하나 더 나누자면 요 발음으로 나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혹은 요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그림은 이제 사람의 구강 구조인데요. 좀 더 확대해서 이 부분만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혓바닥이고요. 앞니, 입술이게 되겠어요. 자, 우리 한국말의 지읒 발음은 요 정도쯤에서 납니다. 지읒은요. 근데 영어에 아까 우리 했던 z와 z 발음은 각각 요것과 그다음에 이곳에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똑같이 지읒 소리로 들릴지라도 영어에서는 z와 z의 서로 전혀 다른, 우리로 치자면 츠와 즈와 츠와 쯔가 전부 다르듯이 영어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쉽게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z 발음 같은 경우는 반대 발음이 스입니다. 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 해보세요. 뱀이 소리 내듯이 스. 네, 거기 스 발음에 떨림만 주면 됩니다. z. 반면에 이 즈 발음의 반대 발음은 영어 발음기어로는 이 발음이고요. 한국말의 츠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츠 발음, 츠 해보시면 여러분의 혓바닥의 앞부분이 앞니빨 뒤쪽에 있는 부분을 치고 내려올 거예요. 츠. 거기에서 떨림만 주면 됩니다. 즈. 따라서 이 발음은 z. 그리고 이 발음은 z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읒 발음에 가까운 발음은 두 개 중에 이쪽이 가까운 발음이 되겠어요.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 소리는 있는 단어 중에는요, zoo, zoom,
zoom, zombie, zombie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 발음으로는 Jack, Jenny가 되겠어요. 혹은 Joe가 되겠고요. 영어에서는 이름이 Zoe와 Joe 두 가지 전부 다 실제 있는 이름이고요. 우리말로 발음을 했을 때는 둘 다 조가 되겠죠. 근데 영어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발음이 됩니다. 첫 번째는 Zoe, 두 번째는 Joe. 이렇게 두 개가 전혀 다른 발음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다시 한번 시크릿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저 녀석이랑 얘들이 지금 할 때 Oh my magic 이라고 발음을 하죠. magic 이라고 하지 않고요. magic. 자, 이렇게 발음을 하면 매직이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이런 발음이 돼버립니다. magic이 아니고 magic.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Ju 발음과 Z 발음 차이점에 대해서 시크릿의 매직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간단하게 토익 문법 부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동사의 시제.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을 텐데요. 그래도 한번 다시 복습해 보고자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시제란 영어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공부해 봅시다. 자, 영어에 있어서는 시제가 총 4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한 건 과거, 현재, 미래인데요. 영어에는 특이하게 완료라는 시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요. 이곳은 시간이라는 어떠한 일직선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은 각 시제를 대표하는 색깔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겠죠. 여기가 검정색은 과거, 빨간색, 여기는 현재, now, 여기는 미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앞에는 과거고 뒤에는 미래가 된다는 건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토익에서는 주의할 점이 이 부분이 아니고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어떻게 하면 파악을 할 수 있느냐가 바로 관건이 되겠고, 이 3가지 시제를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장치들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과거형의 경우에는 last night, yesterday, ago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과거형을 나타내주는 시제들이 있습니다.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요. 그냥 바로 과거형으로 찍으시면 돼요. 다른 예시로는 또 다른 동사들을 봤을 때 ed를 써져 있다든지 그다음에 불규칙 동사의 형태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과거 시제로 찍으면 되겠죠. 자,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today, now 이런 식으로 어떤 현재를 나타내주는 장치들이 있으면 현재 시제를 찍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처럼 어떤 현재형의 동사 형태들이 사용이 되면 전부 다 현재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요. 우리 책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어떠한 습관적인 것들 혹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일 일어나는 경우는 전부 다 현재형을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늦는다. I'm always late. 이런 경우에는 항상 늦는 건 어떤 습관이죠. 이런 경우에는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해주고요.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뜨죠. The sun rises from the east. 이런 경우에도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뜨고 어제도 동쪽에서 떴고 오늘도 동쪽에서 뜨고 있는 그런 일방적인 반복되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 시제는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미래 시제는 next morning 혹은 later 이라든지 will, be going to를 나타내는 경우에 미래 시제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BING 그래서 I am going home, I am having lunch, I am studying in 2 minutes 이런 경우에 진행형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들이 있으면 장치들이 있으면 미래 시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완료인데요. 완료라는 개념이 한국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완료에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가 있는데요. 자, 여기 세 개 나와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한 시점이 되겠죠. 이러한 한 시점을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점으로 표현을 한다면 완료는 어떠한 한 순간이 아니고요. 어떠한 순간에서 그 다음 순간까지의 그 구간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2014년이에요. 이때는 1968년입니다. 그러면 1968년에서 1992년이 있다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은 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점들이 점점점점점 모여서 어떤 한 선이 되겠죠. 바로 이 선의 개념이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어렵나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992년에 선생님이 몇 살이었어요? 그때 1992년에서 지금까지 선생님은 살아있죠.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이 살아와 있는 그 상태는 어떠한 시점에서 그 순간순간 점점점점점점점점점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그 점들이 찍혀 있죠. 선생님이 살아있는 한은. 그러면 이거를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 완료가 있겠는데요. 과거 완료는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과거의 어떤 다른 시점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를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지금은 2014년이죠. 그리고 1992년은 과거죠. 그리고 1968년도 과거죠. 근데 이 과거들을 연결해주는 상태가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 1968년에 어떠한 국악단이 형성이 돼서 1992년에 해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국악단은 그 생존의 기간이
1968년에 한 시점에서 점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1992년이 될 때까지를 쭉 연결해주는 선이었겠죠. 그런가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세 개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하나 더 있어야겠죠. 자, 뭔가요? 미래 완료가 되겠죠. 미래 완료. 자, 그러면 미래 완료는 어떤 거냐면, 자, 아직은 2015년이 안 됐어. 근데 내가 2015년에 검도를 배울 예정이야. 그래서 검도를 2030년까지 배울 거야. 그러면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이 가까운 미래에서 더 먼 미래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손으로 표현을 해주겠지. 그런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완료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완료의 형태는 현재 완료의 경우 have pp, 과거 완료의 경우 had pp, 미래 완료의 경우 will have pp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완료 시제가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았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바이바이.